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오늘은 연말 연시에 선물하기 좋은 책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당연히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책을 선물 받는 것도 선물하시는 것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책 선물만큼 고르기 까다로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책 선물 리스트들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비슷한 주제로 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책들도 첫 번째 읽기 좋은 책, 두 번째 너무 어둡지 않은 책, 세 번째 어느 정도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을 기준으로 골라봤고요. 이 중에서도 연말연시에 읽으면 더 도움이 될 만한 책들로 추려봤습니다. 그럼 한 주의 책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선물 받는 분의 삶이 조금 더 충만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책인데요. 바로 유병욱 작가님의 인생의 해상도입니다. 부제로 단조로운 일상 속 빛나는 순간을 발견하는 감각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루하루를 조금 더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됐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특별한 버프를 활용해서 우리의 인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꿔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책인 이 인생의 해상도를 첫 번째 책으로 골라봤습니다. 이 책은 총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1부 발견, 2부 음미, 3부 창조. 이렇게 인풋에서 아웃풋까지. 그러니까 한 프로세스의 시작과 끝을 모두 다루고 있고 각 단계마다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이 좋았던 이유는 작가님이 꽤 현실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류의 책들은 작가님들이 꽤 낭만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 내 삶에 적용했다가는 굶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도 적용 가능한 것들을 이야기해줘서 그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각 파트별로 인상 깊었던 것들을 간단히 이야기해 보면 첫 번째 발견 파트에서는 이 발견함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들 중에서 나의 것을 골라내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기회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유튜브로 다른 나라를 여행한다던가 책 읽는 것도 요즘은 다 요약해서 알려주는 시대니까요. 이런 것들 중에서 오로지 나를 위한 것들을 골라내는 기준이 필요하고 작가님은 그것을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관점에 대해서 정말 멋진 문장을 써주셨는데요. 생각이 쌓이면 관점이 된다. 관점이 쌓이면 덜 불안해진다. 요즘같이 이 불확실성을 대놓고 얘기하는 사회에서는 정말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 여유가 넘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번다던가 굉장한 성공을 이뤘다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와도 자신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선택으로 손해를 보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얼마나 시끄러운지는 그 사람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 내면에 튼튼한 기둥이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관점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쌓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작가님은 사색하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풋은 굉장히 많았는데 아웃풋이 그에 비해 조금 초라하더라고요. 꼭 영상을 만들거나 글을 쓴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좀 내가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나 혼자 느끼고 곱씹어보는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사색하는 시간을 좀 늘려볼까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음미. 음미라는 단어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 것을 조금 더 깊게 느껴보는 단계인데요. 음미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신선했던 방법이
흐린 눈으로 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깊게 생각한다고 하면 조금 더 세밀하게 파고드는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작가님은 관조하는 시선에서도 찾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흐린 눈으로 보기는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뿐 이미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대가들이 능숙하게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븐 잡스는 인간의 무수한 종교들을 두고 같은 곳으로 향하는 다른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디테일들을 빼고 종교의 골조를 보면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또는 견뎌내기 힘든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신이라는 존재를 두고 제각각의 의식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본 것이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파트도 정말 좋았습니다. 워라벨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너무 좋았고 약간은 결과지향적인 저 같은 사람한테도 꼭 필요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작가님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보석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저도 예전에 친구랑 그 1월 1일 신년 해돋이를 보러 산에 갔는데 그냥 갑자기 간 거라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갔었어요. 뭐 길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그냥 위만 보고 올라가던 거여서 결국에는 그 산속에서 길을 잃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해 뜨기 전이라서 그런지 너무 깜깜해서 정말 몇 시간을 그 산속에서 헤맸던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정상에 가긴 했지만 이미 해는 중천에 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깐 해돋이 보는 것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뭔가 그 친구랑 같이 그 산속을 헤맸던 과정이 너무 재미있는 추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지만 이런 기억들을 쌓아가면서 늙는 것도 꽤 좋은 인생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자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그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알려주는 책이라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기 너무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책으로는 이 유병욱 작가님의 인생의 해상도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 소설인데요. 저의 올해의 소설 중에 한 권이기도 하고 지금 시국에 꼭 필요한 책이라서 소개를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조혜진 작가님의 빛과 멜로디입니다. 우리의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을 받으시면서 한국 소설을 정말 널리 알려주셨는데 저는 조혜진 작가님 또한 그 반열에 오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분 다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시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작가님이신데 한강 작가님의 작품의 경우에는 우리를 정말 처절하게 아프게 한다면 조혜진 작가님은 그래도 조금 더 따뜻한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쟁 중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의 가치가 바닥나는 상황 속에서도 작가님만의 인류애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처럼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 사건들이 벌어지고 어찌 보면 무례하기까지 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조혜진 작가님의 작품 속 인물들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멜로디 같은 경우에서도 읽어가면서 상황적으로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 속의 인물들이 저를 좀 위로해 준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빛과 멜로디는 2017년 발표된 단편소설 빛의 호의를 확장해서 쓰신 작품인데요. 빛의 호의에서는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버려진 어른 권은에게 카메라를 선물하는 친구 승준과 그 카메라를 통해 죽음이 아닌 삶의 빛을 보게 되는 권은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위대함에 대해서 쓰는 소설인데요.
조혜진 작가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바라보면서 반전을 테마로 한 소설을 쓰고 싶으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쓰던 간에 결국 이 빛의 호의의 메시지로 돌아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빛의 호의의 확장판으로 이 이야기를 쓰셨다고 합니다. 빛과 멜로디에서는 건우는 분쟁 지역의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성장해 있었고 승주는 시사 잡지사에서 일하는 기자가 되어서 이 둘은 인터뷰 작업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건우는 승준을 알아봤지만 승준은 건우를 기억하지 못했고 다시 승준이 건우를 기억했을 땐 건우는 사진을 찍다가 폭탄을 맞아서 한쪽 다리를 잃어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이 둘은 제대로 된 재회를 하지 못한 채 또다시 흐지부지 헤어지게 되는데요. 승주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보면서 우연하게 권은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권은의 블로그를 찾아 들어가 봤더니 권은이 어린 시절 자신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글을 올려놓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블로그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작품에서는 권은의 이야기, 그리고 승준의 이야기가 이렇게 교차되면서 진행이 됩니다. 다큐멘터리 사진가라는 권은의 직업을 보면 예상하실 수 있듯이 권은의 이야기 속에서는 분쟁 국가 속 여러 인물들의 고통이 그려지고요. 기자로 일하는 승준을 통해서는 그 아픔을 현재 진행형으로 겪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제가 이 작품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단순히 1차원적인 피해자, 예를 들면 전쟁으로 신체적, 물리적 피해를 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 전쟁에서 의도치 않게 피의자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 또 그 분쟁 지역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외부에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의 고뇌까지도 담고 있어서 정말 다방면의 이해관계와 아픔들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커다란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사람 한 사람 간의 작은 호의에서 시작이 되고 그 호의들이 서로 연결되고 가지치기 해 나가면서 큰 나무를 이루고 또 이 나무가 얼마나 든든한 보호막이 돼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서 이 점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 이 장면은 건은이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분쟁 지역을 향해 떠나는 장면인데요. 애나를 대신해 공항까지 배웅을 나온 살마는 힐스로 공항의 출국장에서 그녀와 작별의 포옹을 나눈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레스보스 섬에서 나는 죽어 있었다는 걸 은도 알겠지? 그래,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어. 살아있는 건 형벌 같았고 내일은 없었으니까 그때. 은이 나타났어. 은이 나를 애나에게 소개해준 것이 결과적으로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지만 사실 은을 만나고부터 이미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 은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은과 산책을 하고 은 앞에서 울고 그 과정이 형벌 같기만 했던 내 삶을 미래로 뻗어나가게 했어. 공허가 아닌 미래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단 한 번 솔직해야 한다면 지금이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레스보스 섬에 가고 너를 도운 게 아니야. 나는 오로지 나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인지도 몰라. 그녀의 말을 듣고도 바로 대꾸하지 않던 살마는 잠시 뒤에야 그게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다. 오히려 너는 지금보다 더 너 자신을 위해 살 필요가 있어. 은이 행복하지 않다면 다 무슨 소용이야? 물으며 살마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래, 이게 너지.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살마는 그녀의 선의를 개선하지 않았고 한 점 의문을 품지 않은 채 그녀의 편이 되어주었다. 그녀가 아는 한 매 순간 예외 없이. 한 발 더 다가온 살마가 그녀의 두 손을 잡으며 다치지 마 라고 말했다. 다시는 절대로. 그 말은 단순한 당부가 아니라 그녀의 시간을 호위하는 주문이 되리란 걸 그 순간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다.
전쟁 속에서 삶의 희망을 놓아버린 채 살아갔던 살마는 권은의 도움으로 애나를 만나서 영국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사실 살마를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했던 건 영국으로의 이주가 아닌 권은의 말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위는 한 방향이 아닌 생물의 공생관계처럼 권은에게도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줬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서 조금은 뻔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멋진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엄청 화려한 영웅 서사보다 이런 작은 용기들이 이뤄내는 따뜻한 결말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아주 좋아해요. 뭔가 이런 작품들을 읽어가다 보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쩌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어느 때보다 꼭 필요할 때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책으로 이 조혜진 작가님의 빛과 멜로디를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책 선물하는 사이라면 더 의미가 큰 책일 것 같은데요. 바로 구달 이지수 작가님의 읽는 사이입니다. 먼저 작가님을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구달 작가님은 도스토옙스키를 매우 좋아하시는 다소 고전적인 독서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프리랜서 에세이스트이시고요. 아무튼 양말의 작가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지수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 번역가세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기도 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이라는 책의 번역도 맡으셨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무튼 하루키의 작가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읽는 사이는 작가님 두 분이 서로에게 책을 추천하고 그 책을 읽고 나서 쓴 한 편의 에세이가 담긴 책인데요. 두 분이 공조로 돼 있어서 편집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 둘의 사적인 이벤트가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언급되는 책의 내용을 모르면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책의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책과 어울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글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책들을 영업당했고요. 또 에세이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좋은 글들이 많았던 책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 두 분의 글을 처음 읽는데 생각한 것보다 너무 좋아서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더 집중해서 읽게 되더라고요. 사실 시중에 많은 독서 에세이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작가님이 직접 큐레이션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된 책들의 중심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상대방이, 그것도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추천해 주는 책이라서 그런지 내가 모르는 나의 면모를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을 확장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점에 대해서 김원비 작가님이 추천사를 써 주셨는데 너무 공감이 가서 몇 문장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나에게 읽는 사이는 책을 통해 서로의 원이 확장된다기보다는 서로의 원 안에 가만히 스며들어가는 여정으로 읽혔다. 확장은 경우에 따라선 허무할 만큼 간단하게 다시 축소될 수도 있지만, 스며듦은 한번 일어나면 입자를 화학적으로 잘게 분해하지 않는 한 원래대로 돌려놓기 힘든, 보다 본질적인 변화다. 그래서 그들이 요란한 확장 대신 서서하고 고요한 스며듦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나 믿어올 수 없었다. 그렇지. 이게 그들의 방식이지. 그들은 언제나 무심한 듯 곡진하다. 책에, 서로에게. 그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책을 만나게 된다면 절대 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것을 스며든다고 표현하신 게 너무 낭만적인 것 같더라고요. 이 책에는 총 20권의 책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이 중에서 이번에 드라마로도 큰 성공을 거둔 정년이에 대한 글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의리 있는 여자, 야망 있는 여자, 쟁취하는 여자라고 해서 구달 작가님이 지수 작가님에게 추천해 주신 책입니다. 그리고 지수 작가님은 이 정년이를 읽고 나서
과거 남자 캐릭터의 서브로만 존재해오던 여성 캐릭터가 이제는 스스로 욕망하고 스스로 경쟁하는 수준에 오른 것을 짚어주고 있는 에세이를 써주셨는데요. 저도 드라마 정년이를 봤을 때 '왜 이렇게 스토리가 편안한데 재밌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인물들 중에 절대적인 악역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비록 약간의 시샘으로 정년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인물이 있긴 했지만 정년이랑 제일 강력한 라이벌로 나오는 허영서라는 캐릭터만 보더라도 뭔가 정년이랑 사이가 안 좋다든가 위기에 빠뜨린다든가 할 것 같지만 그냥 정정당당하게 계속 싸워 나가거든요. 정년이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이런 막장 드라마 속에서 너무 소중한 스토리여서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책으로 소개를 해 드리려고 정년이 파트를 골라서 이야기를 해 드렸지만 이 밖에도 작가님들의 일상 얘기라든가 사랑 얘기도 있고요.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정말 좋은 글들이 많아요. 오랜만에 정말 잘 읽히면서도 일명 글발 좋은 글들을 가득 볼 수 있는 책이라서 너무 좋았고 '아 이게 전문 에세이스트의 힘이구나.'라는 글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꼭 소개를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을 선물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책 교환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 너랑 같이 책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을 조금 귀엽게 표현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구달 이지수 작가님의 읽는 사이를 세 번째 책으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책은 제가 요즘 푹 빠져 있는 어른의 에세이인데요.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분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그 목표가 나의 만족이 아닌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바로 전영애 선생님의 신작 괴테 할머니의 인생 수업입니다. 사실 저 이런 아기자기한 표지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전영애 선생님하고는 또 너무 잘 어울리는 표지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전영애 선생님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괴테 할머니 TV에서 하신 말씀들을 옮긴 책이라서 대부분의 글들이 구어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과의 내적 친밀감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꿈꾸고 사랑했네 해처럼 맑게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 책은 괴테 전문가라는 수식어에 맞게 괴테의 글들을 인용해서 선생님의 생각을 옮긴 책이었고요. 이번 책은 주제가 조금 더 확장되고 선생님의 조금 더 사적인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책이라서 이전 책이랑 조금은 겹치는 메시지도 있기는 하지만 좋은 얘기는 자주 들어도 좋잖아요. 오랜만에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위로받기도 하고 자신감도 얻어가면서 빨리 새해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연시 선물하기 좋은 책으로 또 이 책을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총 4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1장 길은 시작되었다. 여행을 마저 하라. 2장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3장 그대 나만큼 오래 떠돌았거든 나처럼 인생을 사랑하려 해보라. 4장 괴테를 찾아 떠난 여행. 목차만 읽어도 참 좋죠. 세상에 인자한 어른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영애 선생님을 유난히 더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인자함과 동시에 열정도 넘치는 분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지식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배움에 대한 열정도 있으신데 이타적이시까지 해서 이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그 근처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은 읽는 곳마다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 많아서 인덱스를 좀 덕지덕지 붙여가면서 읽어갔는데요. 인상 깊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속도는 중요하지 않지만 바른 길로 걸어가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올해 저를 가장 흔들어 놓았던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조바심이었거든요.
제가 올해 만 나이로 이제 32인데 그래서 되게 주변에 변화가 많았어요. 친한 친구들이 올해 다 결혼을 하고 뭐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이직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만 너무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라는 생각이 좀 자주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글들이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결은 제가 바보인 덕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되돌아보니 어려워도 더 쉬운 길, 더 나아 보이는 길을 찾아 두리번거리지 않고 하던 일을 바보같이 꾸준히 했고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해야 할 때면 목전의 이득보다는 올바른 쪽으로 긴 안목으로 해왔더군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한 가지만 힘들게 꾸준히 해온 것이지요. 결국에는 결단의 문제가 되겠지요.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나의 결단이고요. 먹고 사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남는 시간은 정말 얼마 안 되니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그 귀한 시간에 자기만의 생각을, 일을 꾸준히 해가며 그렇게 자기 세계를 만들어간다는 건 힘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외로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그 고단함이나 외로움은 꼭 견뎌야 합니다. 예전에 요조님의 에세이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가 닮고 싶은 사람들이 따라하면서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식의 문장을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전영애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은근히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해와 너무 잘 어울리기도 하고 또 소중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책이기도 해서 네 번째 책으로는 전영애 선생님의 괴테 할머니 인생 수업을 골라봤습니다. 연말연시 선물하기 좋은 책 마지막 책으로는 바로 수아지크 미슐로의 바라본 후에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이 책은 정말 선물용으로 딱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책의 주제는 명상인데요. 명상하는 행위가 이제는 종교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명상의 효능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좋다는 명상을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을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명상 방법을 이야기해보면 편안한 자리에 바르게 앉아서 눈을 감고 현재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내 호흡에 집중하고 떠오르는 생각들에 휘말리지 말고 흘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감자마자 온갖 생각들이 밀려들죠.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더 다양한 명상 방법이 존재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건포도 명상이라고 해서 입안에 건포도를 물고 그 맛에만 집중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깐 감각을 잡아주는 물체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현재의 그 감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법인데요. 이 책 역시도 이런 훈련법 중에 하나로 여기서는 예술 작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는 예술 작품이 담겨져 있고 왼쪽 페이지에는 이 예술 작품과 연계해서 명상의 시작부터 심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바라본 후에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일단 책을 펼쳐보시면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데요. 이 책은 편안하게 침대에 앉아서 내가 보고 싶을 만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또 그 옆에 쓰인 글을 읽어가면서 마음을 다잡는 시간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 책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작품은 바로 루카이초의 자기성찰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옆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끝없이 벗어나는 어떤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 즉 우리의 얼굴, 우리의 눈, 그리고 이들 뒤에 놓인 것이다. 시각은 우리를 자꾸만 바깥으로 밀어낸다. 타인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인식하는 일은 비교적 쉬운 반면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우리 정신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살피는 일은 꽤나 어렵다. 우리 눈 속의 티보다 타인 눈 속의 티를 찾는 게 훨씬 쉬운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구조상 내면을 바라보도록 설계되지 않은 인간에게 눈은 나와 타인 사이의 경계를 지키는 문 역할을 한다. 인간의 시각 기관은 생후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발달하는데 이 시기에 점차 안각, 박, 나와 타인, 나와 세상 사이의 구분이 이루어진다. 발달 심리학에서는 이 단계를 구별이라고 한다. 살아있는 한 인간은 내부와 외부의 개념을 유지하면서 구별은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되어 있다. 두 눈을 감고 하는 명상 수련은 왼쪽의 조각 작품처럼 근본적이면서 단순한 동작으로 우리를 이끈다. 시선을 180도 회전시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동작이다. 두 눈을 감고 주의를 안으로 향하게 하자. 시각 외부 물리적 자극에서 잠깐 벗어나 내적이며 비물질적인 자극에 집중해 보자. 그러다 보면 분열과 구별의 느낌이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작가의 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용한 책이 되었으면 한다고요. 예술작품과 명상의 공통점이 목적 없음을 지향하는 것처럼 이 책이 개인의 웰빙 지수를 높이는 데 필요한 테크닉을 갖춘 책이 아닌 실리주의와 도구주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상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작가님이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휴식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마지막 책으로 수아지크 미슐로의 바라본 후에 다스리는 마음을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모아두고 보니까 뭔가 주변이 시끄러워서 그런지 내면을 잘 다듬는 책들을 자연스럽게 고르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고심해서 고른 책들이라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선물 같은 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이고요. 또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